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고 해요.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의 동영상 목소리를 맡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엘리멘토로 만들어 볼 사이트 헤더에는 이렇게 SNS 링크와 사이트 메뉴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큰 배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페이지 만들기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섹션으로 만들어 보죠.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페이지,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제목을 지어주고 곧바로 에딧 위스 엘리멘토를 클릭해 엘리멘토를 시작해요. 화면 하단 툴바에서 페이지 세팅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을 엘리멘토 캔버스로 바꿔서 빈 화면으로 바꾸죠. 일단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준비된 페이지 템플릿 중에서 아무거나 넣기로 해요. 저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이 섹션을 제 배너로 사용해야겠어요. 패딩을 좀 낮춰서 텍스트 줄바꿈을 변경할까요? 이제 새로운 섹션을 만들 건데요. 섹션 핸들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위에 섹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섹션 안에 칼럼이 하나뿐인 레이아웃을 넣을 거예요. 지금은 섹션 안에 콘텐트 너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칼럼이 전체 너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섹션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의 콘텐트 위스를 풀 위스로 바꾸면 이제 칼럼이 섹션 너비만큼 늘어났어요. 이제 이 칼럼 안에 2개의 이너 섹션을 넣을 거예요. 모든 위장 목록에서 이너 섹션을 끌어다 칼럼 안에 넣고 또 하나의 이너 섹션을 끌어다 그 밑에다 넣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있는 내비게이터 패널을 열어보면 레이아웃 구조를 개충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섹션 안에 있는 하나의 칼럼 안에 이너 섹션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잘 보이도록 바로 아래에 있는 섹션은 좀 떨어뜨려 놓아 볼게요. 지금은 각 이너 섹션의 칼럼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에 건 3개의 칼럼, 아래 건 하나의 칼럼으로 바꿀 거예요. 칼럼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Add New 칼럼을 클릭하면 칼럼이 추가돼요. 각각의 칼럼의 사이트 로고, SNS 링크 아이콘, 사이트 메뉴를 넣을 거예요. 아래쪽 이너 섹션에는 저 같은 경우 이 곳에 있는 것처럼 배너를 만들 거라서 하나의 칼럼만 필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해도 됩니다. 칼럼의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딜리트를 클릭해서 칼럼 하나는 삭제해버릴게요.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네요. 이제 섹션의 배경 이미지를 넣을게요. 가장 바깥쪽의 섹션 선택이 어렵다면 내비게이터에서 섹션을 선택하면 쉬워요. 섹션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에서 백그라운드 노멀 상태의 백그라운드 타입을 클래식으로 지정하면 이미지 배경을 넣을 수 있어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찾아 넣어줘요. 이미지의 포지션은 센터, 사이즈는 커버로 맞춰줄게요. 섹션의 높이를 바꿔줄 차례네요. 섹션을 선택하고 레이아웃 탭에서 하이트를 민 하이트로 바꾸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화면 높이의 80% 정도로 맞출게요. 지금은 섹션 안에 칼럼이 가운데에 있어서 이너 칼럼도 가운데에 정렬된 모습이에요. 섹션의 칼럼 포지션을 미들이 아니라 스트레치로 바꾸면 칼럼의 끝에서 끝이 섹션의 끝에서 끝까지 꽉 차게 돼요. 이제 첫 번째 이너 섹션 안의 첫 번째 칼럼에는 이미지 위젯을 끌어다 놓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칼럼에는 소셜 아이콘 위젯을 끌어다 놓고요. 세 번째 칼럼에는 내비 메뉴 위젯을 찾아 끌어다 넣죠. 이미지 위젯을 선택하고 사이트 로고 이미지를 찾아 지정해야겠어요. 제 로고 이미지 파일은 정사각형이고 너비가 114픽셀이네요. 소셜 아이콘 위젯에는 필요한 SNS 아이콘을 더 넣겠어요. 구글 플러스는 망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빼버려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 유튜브 아이콘으로 바꾸죠. 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해서 이번엔 편지 봉투 아이콘으로 할게요. 이제 각각의 아이콘에 맞춰서 자신의 페이스북 링크나 트위터 링크, 유튜브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아, 깜빡할 뻔. 인스타그램도 추가해야 하죠. 내비 메뉴를 선택해 레이아웃의 메뉴 항목에서 워드프레스 메뉴를 골라요. 관리자 화면에서 페이지 디자인, 메뉴에서 메뉴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이너 섹션의 콘텐트 너비가 좁은데요. 이걸 더 넓게 하고 싶어요. 이너 섹션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의 콘텐트 위스를 전체 너비로 하면 칼럼 전체가 이너 섹션 너비만큼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으니까 이너 섹션의 배경색을 잠시 넣어볼게요. 맨 바깥쪽 섹션과 이너 섹션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있네요. 이건 이너 섹션을 감싸고 있는 칼럼의 패딩 값이 있어서 그래요. 이너 섹션 두 개를 감싸고 있는 칼럼을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에서 패딩 값을 0으로 하면 기본 패딩 값을 없애게 되니까 이렇게 이너 섹션 너비가 섹션 안에 꽉 차게 됐네요. 다시 이너 섹션을 선택해서 배경색을 뺄게요. 이미지 위젯이 들어가 있는 칼럼 너비의 비율을 많이 줄여야겠어요. 대충 이 정도로 줄여놓고 이미지 위젯을 선택한 다음 스타일 탭에서 이미지의 너비를 픽셀 단위로 바꾸면 칼럼 너비가 이미지 크기에 주는 영향이 적어질 거예요. 칼럼 너비가 너무 작으면 이미지 크기도 줄어들지만 칼럼 너비가 30픽셀보다 넓어도 이미지 크기는 더 커지진 않아요. 이로 인해서 웹브라우저의 너비가 변해서 칼럼 너비가 바뀌어도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일 거예요. 만일 픽셀 단위가 아니라 칼럼 너비의 퍼센트 단위로 차지하게 한다면 이미지 파일 크기의 한계치까지 칼럼을 따라서 이미지가 커지게 돼요. 그럼 다시 30픽셀 크기로 바꿀게요. 소셜 아이콘 위젯의 크기도 줄여야겠어요. 선택하고 스타일 탭의 아이콘 목록의 사이즈를 저는 13으로 하겠어요. 다음으로 우선은 내비 메뉴의 칼럼 너비를 넓혀야겠네요. 내비 메뉴를 선택하고 스타일 탭에서 메뉴의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바꿔요. 그리고 버티컬 패딩을 0으로 하면 메뉴 위젯의 상하 간격이 더 좁아지죠. 지금 보면 위젯들이 칼럼의 수직 방향 정렬이 안 맞는데요. 모두 가운데로 맞춰보죠. 먼저 이미지 위젯을 감싸고 있는 칼럼을 선택해서 레이아웃의 콘텐트 포지션을 미들로 놓으면 가운데로 맞춰지네요. 소셜 아이콘의 경우 칼럼의 콘텐트 포지션을 미들로 해도 아이콘 자체가 위젯 컨테이너 중간에 있질 않아서 좀 까다로워요. 커스텀 CSS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위젯의 위쪽에 패딩 값을 넣어서 가운데로 맞출게요. 메뉴 위젯을 감싸고 있는 칼럼도 선택해서 콘텐트 포지션을 미들로 넣으면 이제 모두 수직 방향 정렬이 가운데로 맞춰졌어요. 각 위젯의 수평 방향 위치를 좀 맞출까요? 이미지 위젯을 감싼 칼럼은 더 줄여서 왼쪽으로 밀고 소셜 아이콘 위젯은 선택해서 콘텐트 탭에서 아이콘 얼라인먼트를 왼쪽 정렬로 하죠. 메뉴는 오른쪽 끝에 놓고 싶어요. 위젯을 선택해 콘텐트 탭의 레이아웃 항목에 있는 얼라인을 오른쪽으로 하면 돼요. 높이를 좀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너 섹션의 패딩을 없애보죠. 변화가 없군요. 새 위젯을 감싸고 있는 각각의 칼럼을 하나씩 선택해서 패딩을 모두 없애줄게요. 소셜 아이콘을 감싼 칼럼의 패딩을 0으로 하니까 높이가 줄었네요. 그래, 네가 문제였구나. 메뉴바 아이콘들은 이렇게 위치가 잡혔네요. 다음으로는 아래쪽 이너 섹션의 칼럼에 배너 글자를 넣을 건데요. 저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넣을 거니까 그냥 이걸 복사할게요. 칼럼 핸들을 우클릭해서 카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너 섹션 안에 칼럼에 붙여넣기. 페이스트. 칼럼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비어있던 원래 칼럼은 삭제해버리죠. 우클릭하고 딜리트. 저 잠깐 이 배너 좀 정리하고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너를 만들어 저랑 다를 테니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진 않아도 되겠죠? 네?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다고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우선은 여기 이너 섹션을 선택해서 어드밴스드 탭에서 위에 마진을 넣어주면 좀 내려올 테고. 섹션 전체 높이를 좀 낮출까? 감싸고 있는 칼럼의 오른쪽 패딩 값을 줄여서 텍스트 줄바꿈도 맞춰주면 보기가 더 좋겠지. 이제 다시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 테스트. 이제 아이콘과 메뉴 스타일을 바꿔줄 거예요. 소셜 아이콘 위젯을 클릭하고 스타일 탭에서 아이콘의 컬러는 커스텀으로 바꿀게요. 프라이머리 컬러는 이 아이콘의 네모 배경색이에요. 저는 알파 값을 쭉 내려서 투명하게 할게요. 세컨더리 컬러는 아이콘 색이니까 흰색으로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메뉴의 서브 메뉴 드랍다운에 있는 색상을 바꿔야겠어요. 내비 메뉴 위젯을 클릭하고 스타일 탭에 보면 서브 메뉴 스타일을 꾸미는 드랍다운 항목이 있으니까 펼쳐보세요. 텍스트 컬러는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로그의 테마 색깔로 하면서도 반투명하게 하죠.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가는 서브 메뉴는 회색인데요. 이건 호버 상태의 컬러를 바꿔야 해요. 드랍다운의 호버 상태로 전환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주죠. 이제 됐네요. 다음으로는 반응형 디자인을 해봅시다. 하단 툴바에서 반응형 모드를 태블릿 모드로 바꿀게요. 마지막 칼럼 너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려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왔네요. 칼럼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의 칼럼 위스 태블릿 모드에선 이 정도로만 차지하게 해요. 아참, 이 햄버거 버튼은 내비 메뉴가 모양을 바꾼 거라는 것 아시죠? 가운데 칼럼의 태블릿 모드 또한 너비를 쭉쭉쭉 넓혀서 햄버거 버튼을 오른쪽 끝으로 몰아요. 다음엔 뭐 할까요? 이미지 위젯의 칼럼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칼럼 너비를 77%로 줄여놓고요. 칼럼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 선택이 안 되면 내비게이터 패널로 선택해보세요. 이 칼럼 너비를 여유를 두고 좀 넓혀두죠. 얘를 좀 더 줄일까요? 햄버거 버튼의 배경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투명하게 해줘야겠죠? 내비 메뉴 위젯을 클릭하고 스타일 탭에 보면 토글 버튼 설정이 있어요. 햄버거 컬러는 흰색, 배경은 투명하게 해줄게요. 햄버거 아이콘 위치가 높은데요. 잠깐 데스크탑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너 섹션의 위쪽 패딩을 좀 넣을게요. 다시 태블릿 모드로 돌아가서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햄버거 아이콘이 칼럼 안에서 수직 방향 가운데에 있질 않죠? 그리고 내비 메뉴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칼럼 안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이너 섹션 전체 높이가 함께 변하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고치는 특효약을 써야겠어요. 내비 메뉴 위젯을 선택하고 콘텐트 탭 레이아웃에서 모바일 드랍다운 목록 중에 풀 위스 옵션을 켜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콘이 가운데로 내려왔죠? 그리고 클릭하면 서브 메뉴 드랍다운이 전체 너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펼쳐져요. 이번엔 아이콘이 위젯 컨테이너 오른쪽 끝으로 붙도록 할게요. 내비 메뉴 위젯을 선택해 모바일 드랍다운의 토글 얼라인을 오른쪽으로 설정하면 된답니다. 이 상태에서 끝으로부터 조금 띄우려면 칼럼 너비를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핸드폰 모드로 넘어갈게요. 스마트폰에서도 이 세 칼럼이 한 줄에 다 나오게 바꿔야겠어요. 각각의 칼럼을 선택해 모바일 모드에서의 칼럼 너비를 적당히 조정해줘요. 이제 모든 반응형 모드에서의 레이아웃이 잘 잡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두 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이젠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상을 바꿀게요. 소셜 아이콘 위젯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에서 아이콘 호버 목록을 펼치고 프라이머리 색상과 세컨더리 색상을 지정해줘요. 호버 애니메이션도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 전 빼야겠네요. 이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임시로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보죠. 로고에 홈페이지 링크를 안 넣었네요. 이미지 위젯의 링크는 여러분이 저 대신 넣어주세요. 이제 웹브라우저를 좁혀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반응형 디자인을 테스트해봅시다.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는 태블릿 모드, 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는 모바일 모드예요. 참고로 위에 나오는 것들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상단 메뉴바 때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방문자들에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배너를 포함한 사이트 헤더가 하나의 섹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섹션 템플릿으로 저장해둘 수 있어요. 섹션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세이브 에즈 템플릿, 이름을 지어주고 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너 섹션 또한 섹션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 SNS 로고와 메뉴바만 들어간 헤더가 필요할 때면 이 템플릿을 불러오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만든 헤더를 이용해 스크롤 중에서도 메뉴바가 상단에 고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상 설명에 메뉴바 아래 배너가 들어간 사이트 헤더 만들기라는 블로그 글로의 링크를 넣어둘 건데요. 이 글에는 각 항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룬 다른 글로의 링크도 포함되어 있으니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에 오시면 엘리멘토 강좌 글을 정리해둔 페이지가 있으니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구독과 SNS를 팔로우하시면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위프트 코딩 블로그의 목소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